여러분, 오늘 아침에 옷 고르실 때 거울 앞에서 제일 먼저 어떤 고민하셨나요? 아마 보통은 상의랑 하의 색깔을 어떻게 맞출까? 뭐 그런 고민부터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면 오늘은 약간 캐주얼하게 입어야지. 혹은 좀 단정하게 입어야지. 같은 스타일을 먼저 떠올리셨을 수도 있고요. 네네, 저도 매일 아침마다 하는 흔한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러분의 옷 입는 방식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한 AI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패션에서 색상이나 스타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와, 그거 좀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각적인 깔맞춤보다 뭐랄까 옷의 궁합을 지배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숨겨진 규칙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는 매일 아침 우리를 괴롭히는 그 피곤한 일상, 그러니까 이 옷에 저 옷이 어울릴까 하는 정보 과부하의 늪에서 우리를 구출해줄 아주 놀라운 연구 하나를 해부해 볼 겁니다. 단순히 이 옷 예뻐요 하고 추천해주는 그런 뻔한 쇼핑몰 알고리즘 얘기가 아니죠, 오늘은? 네,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미지 단 한 장만으로 대규모 멀티모달 모델, 그러니까 LMLMO라는 모델이 인간의 그 섬세한 패션 감각을 완벽에 가깝게 모방해서 상해의 조합을 예측해낸 논문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부분은요. 기존 시스템들이 항상 요구하던 복잡한 텍스트 태그나 사용자 기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쇼핑할 때 그냥 눈으로 쓱 훑어보듯이 오로지 시각적 직관에서 출발했다는 점이죠. 맞아요. 그러면서도 대학원 수준의 엄청나게 복잡한 딥러닝 융합을 우아하게 성공시켰잖아요. 본격적인 기술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기존의 패션 추천 시스템들이 왜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네요. 보통 패션 추천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내 취향에 맞는 단일 아이템을 추천하거나 왜 이 옷을 추천하는지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반품률을 줄이려고 사이즈를 딱 맞춰주는 방식들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가장 고차원적인 영역, 즉 상의와 하의를 매칭해주는 의상 추천 기술이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 상하이 조합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을 써왔습니다. 상의랑 하의를 짝지어두고 둘의 궁합만 분석하는 쌍별 방식, 그리고 사용자가 옷을 입는 순서를 고려하는 시퀀스 기반 방식. 아, 순서대로 입는 거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과거에 뭘 샀는지 클릭 기록을 뒤지는 개인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신경망 모델들, 그래프 신경망이나 샵 네트워크 같은 애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네, 엄청난 약점이죠. 옷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옷에 달려있는 텍스트 설명이나 카테고리 라벨 혹은 사용자의 과거 기록 같은 부차적인 측면 정보에 너무 심하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나 과거 기록이 없으면 그냥 깡통이 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는 기존의 시퀀스 기반 추천이라는 걸 보면서 약간 의아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보통 AI한테 티셔츠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 거기에 맞춰 바지를 고른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순서를 학습시킨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딱딱 맞춰서 옷을 입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분에 따라 완전 다를 수 있죠. 네네. 어떤 날은 새로 산 신발이 너무 신고 싶어서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바지랑 티셔츠를 고르기도 하거든요. 기존 모델은 인간의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전혀 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문이 기존의 판을 뒤집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쇼핑몰 마네킹을 보거나 인스타에서 남의 코디를 볼 때 면 100% 루즈핏 이런 텍스트 태그를 먼저 읽고 옷이 예쁘다고 느끼나요? 전혀 아니죠. 그냥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전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은 다른 보조 데이터나 사람이 일일이 달아놓은 라벨 없이 오직 의료의 이미지 데이터만으로 모델을 구축한 거예요. 아, 텍스트 없이 오직 이미지만으로요? 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복잡한 과정이 확 줄어들고요. 더 중요한 건 텍스트 태그가 아예 없는 신상품이 막 쏟아져 들어와도 모델이 당황하지 않고 옷의 궁합을 유추해내는 일반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오,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AI라니 진짜 흥미롭네요. 그런데 대체 컴퓨터가 어떻게 이미지 한 장만 딱 보고 옷을 이해한다는 걸까요? 사람이야 보면 아, 이건 부드러운 니트구나 하고 바로 알지만요. 컴퓨터한테 이미지는 그냥 수많은 색깔점, 그러니까 픽셀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정교한 시각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BT3라는 모델을 쓰는데요. 컴퓨터가 이미지를 소화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옷 사진을 16x 16 크기의 작은 정사각형 패치로 잘게 쪼갭니다. 마치 모자이크 퍼즐 조각처럼요. 아, 사진을 조각조각 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수많은 조각들에 VQKD라는 기술을 써서 일종의 시각적 단어장을 통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토큰으로 변환합니다. 쉽게 말해 픽셀 덩어리를 끊어진 시각적 단어들로 번역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옷의 질감이나 형태 같은 특징들을 컴퓨터만의 언어로 미리 싹 정리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조력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입니다. 오, 재미나요. 저도 논문 보면서 이 대목이 엄청 신기했어요. 단순히 이미지를 번역하는 걸 넘어서 제미나이한테 이 옷 사진을 보여주면서 무려 9가지나 되는 심층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연구의 백미죠. 왜냐하면 시각적인 정보만으로는 옷이 가진 깊은 맥락을 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질문 내용을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뭐 색조, 밝기, 채도, 패턴, 스타일, 소재를 묻더라고요. 이건 좀 기본적인 시각 속성들이죠? 네네. 하지만 핵심은 7번부터 9번까지의 질문입니다. 이 옷은 어느 연령대에 적합한가? 어떤 성별을 위한 디자인인가? 어떤 상황에 입기 좋은가? 이렇게 완전히 심화된 의미론적 단서를 묻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AI가 이미지를 보고 스스로 타겟층을 프로파일링 해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제미나이가 내놓은 텍스트 답변들 역시 6만 개가 넘는 방대한 센텐스 피스 사전 안에서 수학적인 토큰으로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블라인드 테스트 현장 같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요? 어떤 의미죠? 한쪽 방에서는 비트3라는 시각 전문가가 현미경을 딱 들고 옷의 질감이나 채도를 미시적으로 뜯어보고 있고요. 반대쪽 방에서는 제미나이라는 프로파일러가 사진만 쓱 보고 이건 20대 남성이 주말에 입기 좋겠네 하고 타겟층을 묘사하는 거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두 명의 다른 전문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옷을 분석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득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제미나이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가끔 환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잖아요. 막 그럴싸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 모델의 고질적인 문제죠. 만약에 새파란 청바지 사진을 보고 이 모델이 뜬금없이 이건 60대 여성을 위한 격식 있는 정장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텍스트를 만들어버리면 전체 결과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닐까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을 통제하는 게 바로 LMMM, 즉 대규모 멀티모델 모델의 힘입니다.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은 이미 인터넷에 있는 수억 장의 이미지와 텍스트로 엄청난 사전 학습을 마쳤거든요. 아, 똑똑해서 알아서 거른다. 네, 그 방대한 내재적 지식이 터무니없는 환각 오류를 스스로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고용해서 수만 장의 옷 사진에 일일이 20대용, 데이트용 이렇게 라벨링을 한다고 치면 와, 돈이랑 시간이 엄청 깨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AI의 사전 학습된 지식으로 정형화된 키워드를 추출하는 이 방식이 약간의 환각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혁명적일 만큼 비용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AI가 이미지를 조각내서 시각적 특징도 추출했고 또 제미나이를 통해서 인간처럼 9가지 심층 질문에 답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시각 정보랑 텍스트 정보가 준비된 건데 이 두 개는 완전 물과 기름처럼 다른 데이터잖아요. 어떻게 하나로 합치죠? 거기서 바로 모미 아키텍처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영문으로는 MOM이 모달리티 전문가 혼합 아키텍처인데요. 모미 아키텍처요. 이름이 좀 귀여운데요? 아하, 네. 근데 기술은 엄청 딥합니다. 사실 이미지랑 텍스트를 융합하는 건 딥러닝에서 정말 오랜 난제였거든요. 이 모델은 파라미터가 무려 27억개나 되는 모델을 쓰면서도 처음부터 두 데이터를 억지로 섞지 않아요. 억지로 안 섞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시각 데이터는 시각 전용 신경망이, 언어 데이터는 언어 전용 신경망이 독립적으로 먼저 처리합니다. 이른바 조기 융합 단계죠. 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 과정을 하나의 다학제적 태스크포스 팀, 그러니까 TF팀이라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오, TF팀이요? 네, 초반엔 시각 디자인 팀이랑 스토리텔링 팀이 같이 모여서 사진을 보긴 하지만 곧바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하, 각자 전문 분야에서 데이터를 다듬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디자인 팀은 색감이랑 핏을 수치화하고 스토리팀은 이 옷을 입을 사람의 페르소나를 구체화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이네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사무실에서 L-F번만큼 반복해서 데이터를 숙성시킨 다음엔요. 후반부 레이어로 넘어가면 드디어 두 팀이 하나의 회의실에 모여서 합숙을 시작합니다. 오, 드디어 섞이는 거군요. 네, 이걸 시각 언어 공동 전문가 단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두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만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마침내 상위와 하위를 대변하는 최종 특징 벡터, 즉 완벽한 프로필 하나를 딱 완성해내는 거죠. 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끝장 토론을 해서 단일 인코드로 우아하게 결과를 뽑아내는 거네요. 자, 이제 상위의 프로필과 하위의 프로필이 각각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둘의 궁합을 점수로 매기는 일이겠죠. 맞아요. 논문 보니까 이 두 개를 딱 결합해서 렐루 활성화 함수랑 MLP 신경망을 통과시키고 마지막에 0부터 1 사이의 적합성 점수를 확률로 내더라고요. 네네, 수학적인 계산 과정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패션이라는 건 절대적인 정답이 없는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줄무늬에 체크무늬 입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도대체 AI한테 이 추상적인 패션 감각을 어떻게 가르친 거죠? 그게 바로 BPR 로스, 즉 베이지안 개인화 랭킹이라는 학습 방식 덕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AI한테 이게 100점짜리 코드야 하고 절대적인 미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학습을 시키나요? 실제 패셔니스타들이 입었던 짝이 잘 맞는 진짜 옷 조합 하나를 양성쌍으로 줍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섞어버린 엉망진창 조합 99개를 음성쌍으로 같이 던져줘요. 1대 99로요? 네. 그리고 모델한테 계속 비교시키는 겁니다. 내가 정답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10개의 진짜 조합이 저 99개의 무작위 조합보다는 무조건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점수판을 조정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아, 대박이네요. 약간 그 인터넷에서 많이 하는 이상형 월드컵이나 토너먼트 방식이랑 똑같네요. 오, 맞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절대적인 미를 알려줄 순 없지만 적어도 A 조합이 B 조합보다는 낫다는 상대적 취향을 수만 번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거군요. 네, 패션의 그 애매하고 주관적인 특성을 상대적 순위라는 수학적 모델로 치환한 게 이 논문의 진짜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이 비교를 반복하면서 모델 안에 적합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되거든요. 점수 내는 공식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실전에 투입해서 성적표로 확인해 볼 차례네요. 결과가 어땠나요? 완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패션 BC나 이밸류에이션 3 같은 데이터셋에서 실험했는데 기존의 트라이온이나 아웃핏 트랜스포머 같은 쟁쟁한 모델들을 모든 지표에서 다 이겼어요. 모든 지표에서요? 네. 특히 AUC 지표는 0.9051을 찍었고요. 진짜 놀라운 건 모델이 추천한 상위 10개 중에 정답이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HRSN 지표가 무려 1.0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1.0이요? 잠깐만요. 그럼 완벽하게 다 맞췄다는 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탑10 안에 무조건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코디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와, 숫자로 증명된 성능도 대단하지만 저는 여기서 진행한 속어 연구, 그러니까 부품을 하나씩 빼보는 실험 결과가 엄청 흥미롭더라고요. 그 부분 중요하죠. 9가지 키워드 중에 뭘 뺐을 때 성능이 떨어지나 본 거잖아요. 네네. 색상이나 밝기 같은 기본 키워드를 빼니까 단기적인 시각 선호도가 떨어졌고 반대로 연령이나 성별 같은 심화 키워드를 빼니까 장기적인 추천 만족도가 확 떨어졌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시각적인 요소는 당장 시선을 끄는 데는 중요하지만 진짜 이 코디가 말이 되는지 판단하려면 옷이 가진 맥락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요. 이 대목에서 오늘 심층탐구 초반에 던졌던 그 충격적인 질문에 답을 회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9가지 질문 중에서 호환성을 결정하는 데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가 뭐였죠? 바로 성별과 연령이었습니다. 의외로 옷의 스타일이나 입는 상황은 영향력이 제일 낮았고요.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우리는 보통 아침에 옷 맞출 때 색상 톤을 맞추거나 오늘은 좀 힙하게 집어야지 하면서 스타일을 먼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근데 AI가 수만 벌을 분석해 보니까 색상이나 패턴보다도 대체 이 옷을 누가 입는가, 그 성별과 연령이 옷을 매치하는 가장 핵심 변수였다는 거잖아요. 이 결과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패션을 자꾸 시각적 일치, 그러니까 깔맞춤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사실 패션의 조화를 결정하는 제일 밑바탕은 인구통계학적 맥락이라는 겁니다. 누가 입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논문에 나온 사례 연구를 보면 딱 와닿아요.
스포티한 상의에 블랙 팬츠를 입히면 AI가 91.1%라는 아주 높은 궁합 점수를 줬거든요. 뭐 그건 당연히 잘 어울리죠. 그런데 똑같은 스포티 상의에 화려한 꽃무늬 스커트를 매치하니까 점수가 6.8%로 곤두박질 칩니다. 와, 6.8이요? 네, AI가 텍스트 하나도 없이 이미지만 보고도 이건 같이 입으면 사회적으로 엄청 어색해지는 조화다라는 걸 귀신같이 알아챈 거죠. 진짜 대박이네요. 이런 압도적인 분석력이면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곧바로 돈이 되는 인사이트 아닐까요? 당연하죠. 쇼핑몰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사장님들한테는 뭐랄까, 고객 변심으로 인한 반품률을 줄여주는 마법의 지팡이 같은 거네요.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찰떡인 코디를 세트로 쫙 보여주면 쇼핑 경험도 엄청 단순해지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단기 참여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충성도도 올라가고 기업은 재고 계획도 최적화할 수 있겠죠? 안 팔리는 옷을 예쁘게 매칭해서 재고를 털어낼 수도 있고요. 진짜 상업적으로 당장 쓰고 싶은 기술이네요. 근데 뭐 완벽해 보이지만 남겨진 과제나 한계점도 분명히 있겠죠. 네, 연구진도 솔직하게 한계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제미나이가 만들어주는 9가지 키워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앞으로는 체형이나 계절감, 유행 같은 더 다양한 생성형 키워드가 필요하겠죠. 아, 구개 말고 더 세밀하게 쪼개야 한다. 또 다른 한계는요? 하드웨어 제약입니다. 비트3 같은 시각 모델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연산 능력이 부족해서 이 거대한 신경망 전체를 패션 데이터로 끝까지 미세 조정, 즉 파인 튜닝 하지는 못했다는 점이죠. 그렇구나.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컴퓨터 성능이 더 좋아져서 하드웨어 제약이 풀리고 이걸 끝까지 미세 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제 스마트폰 안에 저의 미묘한 취향까지 다 꿰뚫어 보는 진짜 완벽한 개인 전속 AI 스타일리스트가 탄생하는 거 아닐까요? 네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멀티모달 모델이 상업적 패션 플랫폼에 완전히 통합되면 소비자의 신뢰도와 운영 효율성이 동시에 극대화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과거처럼 텍스트 태그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이미지 단 한 장만으로 AI가 시각적 특징과 타겟층을 융합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상형 월드컵을 거쳐서 호환성을 수학적으로 터득했고 그 판단의 핵심에는 놀랍게도 성별과 연령이라는 맥락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패션 규범을 AI가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셈이죠. 네,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혼자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AI가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보다 더 완벽하고 일관된 패션 호환성을 계산해낸다면 말이죠. 미래의 패션 트렌드는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이끌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AI의 차가운 수식에 의해 정의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의 그 자유롭다고 믿었던 미적 취향마저 알고리즘이 역으로 주도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시면서 이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